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양파, 혹시 양파를 먹고 나서 입안이 얼얼하거나 가렵고 혀가 붓는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심한 경우에는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양파 알레르기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설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지 하면서 쉽게 넘기기 쉽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양파 때문에 갑자기 입술이 부풀거나 목이 간질간질해지는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그냥 매운맛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에 좋은 양파의 놀라운 효능부터 잘 몰랐던 부작용과 섭취 시 꼭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양파에 관한 모든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 알레르기는 비교적 드물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식품 알레르기 중 하나입니다. 보통 알레르기라 하면 땅콩, 달걀, 우유 등을 떠올리지만 양파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양파 알레르기는 어떤 증상을 동반할까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입술이나 혀, 목이 가렵거나 붓는 느낌,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입니다. 드물게는 두드러기, 피부 발진, 호흡 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심한 경우 쇼크로 이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파 알레르기와 양파 과민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파 과민증은 알레르기와 달리 면역 반응이 아닌 소화기관 자극에 의한 불편함인데요. 예를 들어 양파를 먹고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파 알레르기는 면역 체계가 특정 단백질을 외부 침입자로 오인해 공격하는 반면 과민증은 위장 내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양파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테스트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심한 경우 양파를 포함한 관련 식품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 위에서 말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알레르기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세요. 또한 양파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모든 종류의 양파 제품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가열이나 조리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이 변형되어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알레르기 판정을 받은 경우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양파 가공식품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중 양파즙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택배로 한 박스씩 주문해서 아침마다 한 포씩 꺼내 드시는 분들도 많죠. 쓴맛만 참고 마시면 건강해진다는 믿음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양파즙 정말 몸에 좋기만 할까요? 양파즙은 일반 양파보다 활성 성분이 농축된 형태입니다. 퀘르세틴, 알리신, 유황, 화합물 등 항산화 작용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예방, 심혈관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농축된 성분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양파즙을 빈속에 마셨을 때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양파에 포함된 황화합물과 산성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죠. 아침 공복에 마시면 더 좋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양파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양파즙처럼 농축된 형태로 섭취하면 체내 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술이 붓거나 입안이 따갑고 간지럽다거나 두드러기처럼 피부에 이상 반응이 생긴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파즙은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양파즙이 가진 건강 효과는 분명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복용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섭취법이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보통 1에서 2포 정도입니다. 그 이상 마시는 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 가능성만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복 섭취는 피하고 식후나 간식 시간처럼 위에 음식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꿀팁, 양파즙을 데워서 마시면 속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미지근하게 만든 뒤 마시면 위 자극이 줄고 흡수도 더 부드럽게 일어나죠.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양파즙 중에는 당분이나 보존료가 첨가된 제품도 있습니다. 성분표를 잘 확인해서 100% 양파 원액 또는 최소한의 부재료만 포함된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무가당 제품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파즙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뜻밖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결국은 과유불급입니다. 자신의 체질, 질환 유무, 복용 중인 약물 등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양파즙 무작정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양파는 색깔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집니다. 흰색, 붉은색, 보라색, 심지어 초록색 줄기까지. 양파의 색은 단순히 외형의 차이가 아니라 질병 예방에 있어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흰 양파는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일반적인 양파입니다. 달달한 맛과 아삭한 식감으로 볶음 요리, 샐러드, 국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죠. 그런데 이 흰 양파가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흰 양파는 가장 흔한 종류로 달달하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식전이나 식후에 양파나 양파즙을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적양파, 겉껍질이 붉거나 자줏빛을 띠며 생식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적양파는 심혈관 질환, 특히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걱정되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흰 양파 대신 적양파로 바꿔보세요. 겉은 자줏빛, 속은 흰색인 보라 양파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양파는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좋습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기름진 음식으로 지친 간을 보호해 주는데 도움을 주며 글루타티온 생성을 도와 해독 작용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 피부 트러블 완화에도 좋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거나 간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보라 양파를 익혀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봄철에 많이 나오는 초록 줄기의 풀양파, 일명 대파처럼 생긴 어린 양파입니다. 겉보기에 양파 같지 않아도 이 초록 양파야말로 소화기 건강에 매우 좋은 식재료입니다. 비타민 A, C, K는 물론이고 항균 작용이 강해 감기나 독감 같은 계절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풀양파에는 위산 조절 성분이 있어 위염, 위궤양, 소화 불량에 도움을 줍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양파를 어떻게 드시나요? 특정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더욱 빛나는 놀라운 궁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파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참치처럼 기름진 생선 좋아하시나요? 이 생선들은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한편으로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일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름진 생선과 함께 먹으면 좋은 채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은 혈액 속에 쌓인 지방 덩어리를 분해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생선의 기름기를 잡아주는데 이만한 재료가 없죠. 게다가 양파는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선조림이나 생선구이를 할 때 양파를 듬뿍 넣으면 냄새 걱정은 덜고 감칠맛은 훨씬 살아납니다. 두 번째, 양파와 마늘입니다. 양파와 마늘 둘 다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양파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마늘은 강력한 항균 작용과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감기 예방, 혈압 조절, 그리고 심장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사실 과연 믿기시나요? 중장년층이 특히 챙겨야 할 건강 비밀이기도 한 이 조합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즐겨 먹었던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볶음 요리, 찜 요리, 심지어 양파와 마늘을 넣은 국물 요리까지 이 조합이 우리 몸에 주는 건강 선물을 무시할 수 없죠. 세 번째, 양파와 두부입니다. 두부는 저칼로리의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이지만 그 성질이 차가워서 속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양파가 등장합니다. 양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 기능을 돕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와 함께 먹으면 두부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해주면서 속이 편안해지고 영양 흡수도 훨씬 잘 이루어집니다. 두부조림에 양파를 넣거나 두부부침에 양파를 곁들이는 식사는 특히 냉증이 있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궁합입니다. 이처럼 양파는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어떤 식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을까요? 사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파와 꿀입니다. 꿀은 자연이 선사한 달콤한 건강식이죠.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에 탁월해서 많은 사람이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몸을 데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이 조합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양파와 꿀이 만나면 몸속 열이 과도하게 올라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염증이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만약 평소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속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고 쉽게 피곤하거나 불면증이 있다면 이 조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왜 좋은 음식 두 개가 함께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음식의 성질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열이 많다고 표현하는 체질에는 따뜻한 성분의 음식이 겹칠 때 신체 내부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양파와 새우입니다. 새우는 요오드와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식품입니다. 하지만 양파는 산성식품이라 위산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위장에서 만나면 소화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위가 약한 사람이나 소화기 질환을 가진 분들은 설사, 복통 같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이 조합이 피부 트러블이나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물론 평소 피부가 약한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새우와 양파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질문도 자주 듣는데요.
소량으로 조리하고 잘 익혀 먹으면 괜찮지만 특히 생으로 먹거나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양파와 우유입니다. 양파와 우유를 함께 많이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하고 우유 알레르기나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리에 따라 양파와 우유를 소량으로 섞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양파 크림 스프처럼 조리법에 따라선 맛과 소화에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파와 우유는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당한 양과 조리 방법을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혹시 양파와 우유를 같이 먹었을 때 속이 불편했다면 다음부터는 양을 조절하거나 따로 먹는 걸 권장합니다. 양파는 또 특정 약물과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에는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많이 먹으면 약 효과가 과도하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오래 가거나 멍이 쉽게 드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과의 상호작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양파는 간에서 약물을 대사하는 효소 작용을 억제해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일부 고혈압약, 항생제 등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너무 강해지거나 독성 반응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한약과 병용 시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루 한두 쪽 정도 적당히 먹는 것은 대부분 문제되지 않지만 양파즙을 다량으로 마시거나 생양파를 많이 먹는 경우라면 복용 중인 약 정보를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간 기능 검사를 받으며 약물 반응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약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안전한 섭취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이번엔 양파를 좀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버리던 양파 껍질에 주목해 볼 거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무려 30배나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속 활성산소를 없애고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실제로 한 식품 영양학 연구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이 혈액순환과 면역 세포 활성에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껍질은 어떻게 먹지?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요즘 각광받는 방법이 바로 양파 껍질차입니다. 말 그대로 양파 껍질을 물에 우려내 차처럼 마시는 건데요. 만드는 방법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껍질은 꼭 무농약이나 유기농 양파를 골라야 해요. 왜냐하면 껍질에 농약이 가장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껍질을 준비했다면 식초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 주세요. 그 다음엔 키친타월로 물기를 잘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껍질을 물에 바로 넣으면 향이 탁해지고 곰팡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해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하루 정도 말리거나 오븐에서 70도 정도로 15분 정도 가열하면 위생적이고 좋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끓여 볼까요? 냄비에 물 1리터와 말린 양파 껍질 2줌을 넣고 끓입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퀘르세틴 같은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시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끓인 후에는 불을 끄고 5분 정도 우려내면 고운 황금빛을 띠는 따뜻한 양파 껍질차가 완성됩니다. 이 차는 식후 30분쯤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공복이나 식전에는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고 하루에 2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은은한 단맛이 그리우시다면 생강 한 조각이나 계피를 함께 넣어 보세요. 몸도 따뜻해지고 향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남은 차는 냉장 보관해 2일 안에 마시는 게 가장 신선합니다.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 후 시원한 아이스티로 즐기는 것도 추천드려요. 평소 그냥 버리던 양파 껍질이 이렇게 건강에 좋은 천연 약재라는 사실 정말 놀랍죠? 다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섭취하는 지혜는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양파 껍질도 소중히 챙기며 건강한 습관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양파가 가진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순한 식재료 그 이상으로 건강을 지키는 힘이 가득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 식탁에 양파 한 조각 더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늘 건강하세요.